세계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해외 직투 시간입니다. 전체 제약 시장에서 제네릭 의약 시장이 점차 커지면서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여기에 따라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 오늘 좀 자세하게 들여다볼 텐데요. 어떤 기업일지 우성문 기자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소개할 기업은 중국의 제약회사인 강소항서의약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다소 낯선 기업일 수도 있는데요. 이 기업은 항암제 분야에서 선두주자를 달리고 있는 기업입니다. 실제로 중국 내에서 7년 연속 이 항암 분야 관련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이 항암뿐 아니라 진통제와 소염제, 또 마취제 등을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또한 이 마취 같은 경우에는 국가 지정 마취약품을 판매하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강력한 R&D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강소항서의약의 가장 큰 자랑거리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 회사는 중국 최대 R&D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라고 합니다. 이 회사는 지난 2000년 상해 증시에 상장이 되었는데요. 현재는 상해 증시에 상장된 이 제약회사 중 시가총액이 가장 큰 회사로 상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혁신 역량이 가장 큰 대형 제약 기업으로 꼽히는 기업입니다. 최근 중국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이 제약 시장 역시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성장이 더 기대되는 회사 강소항서의약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죠. 네. 자, 오늘 알아볼 종목은 바로 이 제네릭 제약업, 말 그대로 이제 복제약, 그동안 이제 뭐 특허가 끝나면 이제 복제가 가능한데, 요런 복제약에 관련돼서, 지금, 상당히 좋은 실적을 내고 있는, 강소항서의약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해거래소에 상장이 돼 있는데요. 자, 오늘 얘기는 NH투자증권 김규배 차장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 제약업에도 보니까 이렇게 좀, 신약을 이렇게 또 개발하는 그런 회사가 있고, 이렇게 제네릭 제약업이라는 또 이렇게 또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강소항서의약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 어떤 기업인지 좀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죠. 네. 예, 오늘 살펴보실 종목은 중국의 상해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강소항서의약이라는 회사입니다. 종목 코드는 600276을 쓰는 회사인데요. 업종으로는 제네릭 제약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 현재 시가총액은 약 10조 7,220억을 쓰는 그런 회사입니다. 2015년 예상되는 PER은 현재 41배로서 다소 높은 편이지만, 꾸준하게 성장이 기대가 되는 회사로서 한번 지켜볼 만한 회사인 것 같습니다. 지난 1997년 4월 달에 설립을 했고요. 중국 내에서는 항암제와 진통제, 그리고 소염제 등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사업을 하고 있고, 중국 내에서는 최대 의약품 생산 기업 중에 하나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 10월 달에 상해 증시에 상장을 했고요. 제네릭 의약품 생산과 판매에 중심을 갖고 있다가 최근에는 신약 개발도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수에 본사가 소재되어 있고 종업원은 약 8,000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후광통이 최근에 많은 종목들, 금융 중심의 종목들에서 이제 조금 약간 다변화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서 한번 기존의 후광통의 많은 종목들, 중국인민재산보험을 비롯해서 그런 종목들뿐만 아니라 이제 제약 종목 쪽에도 한번 눈길을 돌릴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에서 오늘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 이 제네릭 제약업 하면 이 복제약의 거의 피크 시대가 2012년이었었거든요. 그 이후로 굉장히 좀 산업이 질 거다, 하향 산업이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거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남미나 중국 쪽에서도 굉장히 좀 제네릭 제약업이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더 기대감이 좀 더 큰 것 같아요. 근데 신약 개발 얘기도 조금 해주셨거든요. 구체적인 사업 분야가 좀 어떻게 나눠져 있나요? 네, 지금 이 회사의 사업 분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알기가 쉽습니다. 우선 약을 만들어서 파는 부분이 약 99.8% 정도 매출을 차지하고 있고, 기타 수익 부분으로는 약 0.2%밖에 차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 같은 경우에는 우선 제네릭 의약을 계속해서 주력 사업을 하고 있지만, 꾸준히 신약 개발에도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서양에 있는 외국의 미국이라든가 유럽 쪽에 있는 대형 제약사들의 버금갈 정도의 블록버스터 신약은 아직까지는 만들고 있지 못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고령화가 계속 진행이 되면서 이 신약 개발이라든가 기존의 제네릭 의약 같은 경우에 굉장히 수요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회사의 수익률도 서프라이징 하지는 않지만 꾸준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그 종가 기준으로는 약 40.71 CNY의 그 마무리가 됐는데요. 3년 전에 이 회사의 그 주가가 19.71 정도밖에 안 되지 않았었습니다. 당시에 조금 그때는 사실 중국의 상해 본토에 투자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중국 본토에 있는 그런 투자자들만 좀 수익을 봤을 것 같습니다. 약 113% 정도 수익을 볼 수 있었고요. 1년 전에만 해도 33.69 CNY를 기록했습니다. 위안화를 기록했기 때문에 약 24% 정도의 수익률을 기록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에 따라서 회사가 최근에 주가 추이도 계속해서 꾸준히 좀 상승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이쯤에서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자, 그러면 현재 최근에 좀 실적은 좀 어땠는지, 그리고 현재 지금 뭐 단기 순이익이나 이런 부분도 좀 체크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14년, 15년, 16년 해가 갈수록 오히려 더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매출액 부분에서 중국이 지난 2000년도부터 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했죠. 이에 따라서 꾸준히 의약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2014년 작년 한 해 매출액을 보시면 마지막 연도의 마지막 분기 매출액이 1조 3088억 정도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같은 기간을 2015년에 예상되는 금액은 1조 6096억, 그리고 2016년에는 1조 9447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고무적인 부분은 이 회사의 영업이익률입니다. 이 영업이익률이 2014년, 15년, 16년 계속해서 20%대를 넘는 그런 수치를 보이고 있어서 정말 어떤 재무적으로 ROE만큼은 정말 검증이 되는 회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중국의 고령화 시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개화가 되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 자연스러운 흐름이 아닐 수 있는데요. 여기에 맞춰서 주가 흐름은 사실 그렇게 서프라이징한 모습은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실적을 갖고 있는 회사가 언젠가는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좀 재평가를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이제 정말 폭발적인 주가 상승을 기대해보자 그런 타이밍으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앞으로 투자할 때 이제 포인트 어떻게 보면은 고령화가 좀 가장 큰 포인트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투자 포인트 한번 살펴주시죠. 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작년 11월이죠. 자체적으로 개발한 약품이 하나 있습니다. 아파티닙이라는 회사 약품인데요. 이 약이 중국 내에서는 중국 의약품 감독국의 판매 허가권을 획득한 조금 그런 모멘텀이 있습니다. 지난 11월 달 이후로 계속 주가가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외에도 중국의 고령화 산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늙어가기 때문에 다양한 정말 질병들이 많습니다. 특히 통풍이라든가 암, 그리고 응고, 혈전 이런 쪽에서 계속 의약품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저희 NH투자증권의 리서치 센터에서는 향후 5년 동안에 계속해서 이러한 제네릭 의약이 계속 성장을 하고 또한 매년 4개에서 5개 정도 신약은 꾸준히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회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로 치면 약 LG생명과학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고령화 산업의 가장 큰 수혜주답게 이런 흐름을 잘 쫓아서 판단을 하시는 것이 좋은 투자 전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신약 개발도 안정적으로 하고 있고 계속해서 좀 제네릭 부분도 좀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 애널리스트들의 아니면 외국계 기관들의 투자 의견은 좀 어떤지 좀 살펴주시죠. 네, 특히 외국계 기관의 투자 의견을 보면 너무 이렇게 좋은 의견들만 있어서 조금 그런 부분이 조금 약간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대부분의 애널리스트 분들의 의견이 총 17명 중에 매수 의견이 16명입니다. 그리고 보유가 1명이었는데요. 외국계 기관의 투자 의견은 12개월 목표가로 약 48 위안화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40.71이니까요. 여전히 7, 8% 정도의 수익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대만에 있는 증권사죠. 유안타 증권 같은 경우는 매수 의견과 함께 목표가를 50위안화로 보고 있습니다. 이 의견이 나온 게 지난 1월 21일 날 나온 의견인데요. 이외에도 크레딧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시장 수익률을 상회할 것이다 해서 목표가를 49위안화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9일 날 나온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맥쿼리 증권이 시장 수익률 상회로 48위안화로 설정을 했는데요. 지난 1월 8일 날 이런 의견을 내세우면서
계속해서 이 회사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보는 그런 입장이 대부분입니다. 중국 외국계 모든 그 외국계 기관들이 대부분 이 회사에 대해서는 좋게 평가를 하고 있어서 지금이야말로 한번 쳐다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주가를 보면은 좀 꽤나 잘 올라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너무 다들 좋게 봐서 걱정도 되는 부분도 있는데 차트 한번 봐주시죠. 네, 지금 그 차트를 보시면 정말 알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그런 그 모양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특히 그 매물대 정도를 보시면 녹색 그 매물대 상황을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대부분 그 저가에서 매수를 기관들이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조금 이제 그 많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트렌드 팔로잉적인 접근을 조금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장기적인 추세로 봤을 때는 어차피 내가 한 4, 5년 정도 들고 가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꾸준히 들고 갈 만한 그런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중국의 이 고령화 사회 진입과 함께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꾸준한 수요, 그리고 정책적으로 마지막에 꼭 보셔야 되는 부분이 증권이라든가 은행, 그리고 또 어떤 철도 산업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중국 정부가 꾸준히 감독이라고 그럴까요? 관심을 가지고 규제라든가 이런 거를 할 수가 있지만 결국에 이렇게 의약 시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쉽게 손을 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항상 중국 정부는 가치가 너무 명확합니다. 그리고 인민에 의한, 그리고 인민을 위한 그런 기업들은 항상 이렇게 챙겨서 약간 보호한다고 그럴까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참고하셔서 한번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매수를 한번 타이밍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후광통 수혜로 이 금융주가 굉장히 좀 치고 올라왔던 그런 속도가 빨랐었는데 이제는 다양한 분야로 이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들도 좀 다양한 분야로 이제 관심 종목을 보실 텐데요. 제네릭 의약업에서도 좋은 성적을 내고 있고 여기에 더불어서 신약 판매에 대한 기대감까지 커지고 있는 강소 항소 의약에 대한 관심도 꾸준히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중국에서 이제 특히 정부 당국에서 좀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들, 특히 이제 규제를 하고 있거나 관리를 하고 있는,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두면 앞으로 계속해서 좀 투자의 매력이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짚어주셨으니까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께서 꼭 체크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얘기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외 직투 NH투자증권 김규배 차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토마토 모닝쇼 2부 순서 모두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저희 잠시 후에 3부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